네, 오늘 마사지 1부입니다. 시장이 개장 대비해서는 좀 힘이 약해지고 있는데요. 종목별로 어떤 접근이 필요할지 관심주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시청자 오병기 님이 오늘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종목은 두산인프라코어입니다. 이 두산인프라코어가 중동 지역에서 대규모 수주를 잇따라 따내며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동사는 올해 5월까지 중동 지역 건설기계 시장 점유율이 약 13%대로 전년 동기 대비 2배의 수준으로 커졌습니다. 연초에 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이 국영 석유 기업 아람코의 공식 협력체에 휠로도 20대를 판매한 데 이어 이 사우디 건설업체들에게 중대형 굴착기 70여 대를 또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특히나 두산인프라코어는 걸프 협력회의에 속한 국가 외에 다른 중동 국가에서의 판매 기회 확보에도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국가 재건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 중인 이라크 시장에서도 이 정부와 일반 고객과 공급 계약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주가 흐름 확인을 해볼게요. 최근에 그래도 바닥을 다지고 주가 상승권으로 접어든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3거래일째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0.16% 오르며 6,08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수주 계약이 잇따르면서 중장비 매출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 측면에서도 저평가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투자 포인트로 삼아보시길 바라겠고요. 목표 주가는 7,05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종목 만나볼게요. 김종근님의 관심주는 i3 시스템입니다. 국내에서 이제 유일한 적외선 영상 센서 기술 보유 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율주행차의 최대 수혜주로 시장 안에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동사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 적외선 영상 센서를 제조하는 업체인데요. 이 주요 제품은 군수용 적외선 영상 센서와 의료용 엑스레이 영상 센서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국내 군수용 적외선 영상 센서 분야에서는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고요. 유도 미사일 무기나 조준 시스템에 필요한 적외선 영상 센서를 주요 국내 방산업체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독보적인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산업부의 자동차 야간 장애물 감지와 그 외의 기술들을 또 개발을 하고 있는 단계고요. 올해부터 창립 최대 실적을 매년 이어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최근에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오늘 흐름 볼 텐데요. i3 시스템 오늘 시장 안에서 4거래일째 주가가 오르면서 상당히 견조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1% 넘게 오르며 22,60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i3 시스템에 대한 가격 전략 확인해 보겠습니다. 목표 주가로 25,000원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세 번째 종목 확인해 볼게요. 역시나 시청자 관심주고요. 오하이님이 주목하고 있는 종목은 아바텍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64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공개 매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 급등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아바텍은 주주가치 제고 등을 위해서 자사주 80만 주를 주당 8,100원에 공개 매수한다라는 공시를 내놨는데요. 이에 대해서 회사 측은 공개 매수는 주식가치 그리고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향후 인재 영입과 관련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를 위한 물량을 확보하고자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일단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주가 흐름은 어떨까요? 장 초반에는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전히 하락권에서 주가 움직이고 있고요. 2%대 약세 흐름을 기록하며 8,18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자사주 80만 주의 공개 매수가 주가에 강한 상승 동력이 됐는데 앞으로 이 부분이 주가에 얼마나 더 영향을 줄지 지켜보시길 바라겠고요. 목표 주가는 10,000원입니다. 마지막 시청자 관심주입니다. 이번에 만나볼 종목은 GS 리테일입니다. 편의점 관련주죠. 내년에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87%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지난주에 확정이 됐습니다. 오히려 이제 편의점 입장에서는 불확실성 완화 요인이다라고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데요.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은 동일 점포 매출 증가율이 전년 대비 1%만 달성해도 비용 부담을 상쇄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또한 5월 이후 GS 리테일과 BGF 리테일 모두 동일 점포 매출 증가율이 2%대로 회복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GS 리테일은 직영점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 동일점 매출 증가율 회복 시에 또 실적 개선 폭이 큽니다. 그리고 BGF 리테일보다 상대적으로 PR도 낮은 수준인 만큼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주가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6월 말을 기점으로 주가 1차적인 반등세가 확인이 됐고요. 7월 들어서는 지금 횡보하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1%대로 빠지며 38,5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 확정으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완화됐다라고 시장은 보고 있고요. 목표 주가는 4,500원입니다. 이번에는 객장 관심주들 만나볼게요. 하나금융투자 선능금융센터 윤여민 FA팀장의 종목은 S-오일입니다. 대표적인 정유주죠. 하반기에 영업이익 반등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2분기에는 312억 원의 영업 적자가 예상이 되지만 하반기에는 또 반등이 뚜렷해 보이는데요. 이 정제마진은 배럴당 7달러대로 급등을 했고 특히나 디젤과 관련된 마진 강세가 2020년 즉 IMO의 환규제 시행을 앞두고 해당 모멘텀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수급 타이트에 있어서 디젤 마진 강세가 또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상반기에 이제 부진한 흐름을 겪었다면 하반기에는 실적 개선 기대감 속에 주가가 바닥권에서 또 빠른 반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S-오일의 주가 흐름 확인해 볼게요. 오늘 장에서는 약세 흐름을 기록하고 있네요. 0.12% 밀리며 93,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되고 있고요. 목표 주가는 11만 원으로 보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유안타증권 곽영훈 부장의 종목입니다. 네, S&T 모티브입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현재 시장 기대치에 부합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국 정부의 전기차 지원 스탠스가 확인이 되고 있고 업황도 견조한 만큼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기차량 모토 이 수요 증가로 인해서 목표 PER도 시장 내에서는 13.2배로 상향 조정이 됐고요. 글로벌 완성차의 볼륨형 친환경차 출시로 인해서 모터 매출이 급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신한금융투자는 전기차 부품 준해에서 S&T 모티브를 또 탑픽으로 뽑고 있고요. 지난해 하반기부터 주가는 우상향 추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이 주가는 상승 분위기가 이어지는 흐름이었고요. 오늘 장에서는 0.54% 하락하며 46,1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곽영훈 부장도 신한금융투자와 마찬가지로 전기차 관련주 내에서 가장 이 종목을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고요. 목표 주가는 55,000원입니다. 이번에는 하나투자증권 정원정 과장의 종목 공개해볼게요. DMS입니다. 중국 최대 디스플레이 업체인 BOE가 최근에 LCD 공장 건설에 따른 장비 발주에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장비 기업들이 BOE와 잇따라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요. 이 BOE에 이어서 차이나스타 등 중국 업체들도 LCD 설비 투자가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LCD 설비 투자가 이 꽁꽁 얼어붙은 내수 시장과 반대로 이 중국에서는 투자 훈풍이 불면서 장비 기업들에게는 이제 가뭄의 단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업계 따르면 BOE는 우한 지역에 건설 중인 10.5세대 LCD 공장과 관련해 최근에 이 공장에 쓰일 장비 발주에 착수를 했고요. 이와 관련해서 DMS가 관련 장비를 수주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DMS의 주가 흐름 확인을 해볼게요. 7월 들어서 낙폭이 살짝 크기는 했지만 다시 바닥을 확인해 나가려는 움직임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초가 대비해서는 낙폭을 좀 빠르게 키우고 있는데요. 주가는 1% 가까이 밀리면서 5,2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주 모멘텀이 분명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목표 주가로는 6,0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객장 관심주 만나볼게요. 이번에는 이베스 투자증권 IM 영업팀 염승환 차장의 종목입니다. J 콘텐츠인데요. 메가박스 마진 개선과 이 JTBC 드라마 확대에 따른 방송 매출 증가로 외형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메가박스의 경우 수익성이 낮은 직영점 4개를 폐점하게 되면서 마진 개선으로 2분기 최고 영업이익을 거둘 것이라는 분석이 있고요. 방송 매출도 5.3%의 시청률로 종영한 이 부저간의 넷플릭스 동시 방영으로 발생하는 판권 수익이 3분기부터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동사는 이 영화와 방송의 고른 사업 확대로 인해서 향후 5년간 영화 부문의 매출은 연평균 8% 그리고 이익 성장률은 25%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요. 방송 부문은 매출이 매년 20%씩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J콘텐츠리 하지만 최근에 주가 흐름이 그다지 썩 좋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2% 가까이 오르며 4,765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게 전체적인 시장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극장 매출 호조와 더불어 방송 부문의 실적 개선을 투자 포인트로 삼아보시길 바라겠고요. 목표 주가로는 5,0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총 8개 종목들 먼저 전해드렸고요. 이 가운데 탑픽 종목은 엔뱅골드 김동호 매니저와 골라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모사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8개의 종목 살펴보셨는데요. 오늘의 우승 종목 한번 가려볼게요. NBN골드 김동우 매니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동우입니다. 네, 자 오늘 시장을 보니까요, 매니저님. 양시장 이제 코스피도 특히나 4거래일 만에 반락을 했는데 네. 일본이 한국을 결국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겠다라고 기정사실화했습니다. 네. 이러한 이런 소식 때문에 네. 지금 시장 투자자들의 심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네. 일본의 진짜 성내가 뭘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전쟁하자는 겁니다. 근데 전쟁하자 그러는데 자꾸 일본의 무슨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마치 금방 끝날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서는 안 되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번 그 일본의 공격은 이 삼성전자에 대한 공격이고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 IT 산업에 대한 전반에 대한 그 성장 잠재력이나 성장 속도를 늦추기 위한 그런 공격이며, 그 중에 특히 타겟이 집중되고 있는 부분이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인데, 여기에 문제를 풀어가는 키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일본과 뭐 잘 풀어보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전쟁을 시작하고 칼 들고 우리 영토에 온 그런 그 일본에 대해서 무슨 기대를 한다는 그런 게 아니고요. 일단 전쟁이 시작됐고 우리는 그 전쟁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제 삼성의 전자에 대한 그런 공격의 키워드가 특히 비메모리다 이렇게 보시기 바라고. 왜냐하면 일본이 과거에 이 미국의 견제를 받아서 80년대 중반 이후에 많은 반도체 생산 기지를 대만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이 대만을 옮기면서 이 최종 그 반도체 생산이나 이런 부분들, 또 일본의 많은 히다치나 도시바 같은 회사들이 디램 만들던 회사들이 망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대만으로 갔는데, 지금 그 총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집결체가 TSMC라고 하는 파운더리 공장에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삼성전자가 이 파운더리를 하고 있는 TSMC를 10년 안에 해결을 해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내서 130조를 투자한다고 하니까 거꾸로 이제 일본의 입장에서는 그 대만에 있는 TSMC가 결국 대만 업체라고만 보기 어렵고요. 많은 기술이라든지 소재, 장비 이런 거의 총화가 일본 기술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 TSMC가 만약 시장에서 나중에 삼성전자의 경쟁에서 지게 되면 일본의 그 공급처가 사라져 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맞게 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이런 부분을 좀 더 냉정하게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대만으로 이제 반도체 기술이 들어가게 되면 그게 중국 본토로 상륙을 합니다. 복건성에 있는 그 기지들이 대부분 이제 파운더리나 이런 쪽을 중심으로 한 대만 기술들인데, 그게 대만 기술이 아니라 일본 기술이라는 데 포인트를 맞춰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 일본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화이트리스트 제거를 포함한 한국의 IT 산업의 성장 속도를 둔화시키고자 하는 그 전략은, 이게 뭐 일시적으로 뭐 정치적인 문제라든지 감정적인 문제하고 전혀 다르고 실제로 산업에서의 전쟁이 시작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전쟁을 한다면 우군을 찾아야 되겠죠. 미국은 우리의 우군이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번 이 반도체를 포함한 인공지능 산업 사회, 앞으로 AI 사회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AI 사회의 핵심이 되는 이 반도체 부분, 이것을 전쟁을 시작한 것이 바로 미국이거든요. 미국이 누구를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지금 대만에 대한 우리의 그 공격은 뭐 미국과 일테면 일맥상통한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 편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일본이 그 구멍을 내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런 로직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이걸 정치적이고 동맹이고 이 경제는 그런 거 없어요. 시장에서 여러분들 형제 간에도 마켓쉐어 경쟁이 벌어지면은요, 원수되는 건 당연하고요. 한 사람 그 시장에 퇴출될 때까지 계속 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라서 이걸 감정적인 문제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실제로 칼 들고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물리칠 것인지, 그리고 전쟁이라고 봤을 때는 누가 아군인지 적군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하고 전략적인 선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우리 시장은 이미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금까지의 어떤 성장 전략과 달리 이제는 뿌리를 깊게 내리는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작업이고, 아마도 이 정부 여정은 이번에 그런 의사결정을 하고 들어왔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그런
그럼요. 과감하게 모든 전 분야에 걸쳐서 이 소위 밸류 체인이라고 그러죠. 네. 그래서 나무가 이렇게 아무리 나무가 커도 뿌리가 깊지 못하면 바람에 흔들려서 엎어지거든요. 네. 따라 삼성전자 그런 전략으로 앞으로 선회를 하면서 수직 계열을 포함한 국산화 작업에 중소기업들과의 어떤 협업 관계를 더욱더 강화시킬 것이다. 따라서 삼성전자의 비메모리와 관련된 이런 투자와 기회를 같이 하는 종목들에서는 반드시 엄청난 기회가 생길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흥미로운 거는 일본이 결국 미국도 조금 반하는 그런 그렇습니다. 포지션을 잡은 거네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당장 손익에 따르면은 네. 미국에 바로 대항할 수 없지만은 결국은 중국 그리고 대만 이쪽 경로에 서면서 지금 기술 전쟁에서는 편이 나눠져 있는 거죠. 미국과 한국은 중국이나 이쪽과 관련돼서 공격하는 입장이고 그쪽은 수세적인 입장에서 반격을 미국에다 직접 못하니까 한국에 대고 하고 있다. 이런 로직 네. 구성이 되고 있으니까 이 전쟁이 과거에는 명쾌하게 영토를 이렇게 두고서 라인을 가지고 이렇게 전쟁을 했지만 지금 산업 전쟁은 또 다른 그런 형태로 아마 기술 라인, 기술 계열을 통한 전쟁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니까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잠깐 빠졌으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우리나라의 이 기술적 기반 그리고 우리와 같은 동맹 관계, 기술적인 동맹 관계에 있는 미국의 역할, 지금 뭐 정치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우리의 동맹이라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될 날이 네. 곧 오게 될 것이니까 화이트리스트 이거 피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뭐 외란 한두 번 겪어본 게 아니고요. 이겨내야 될 것이고 우리의 몫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양시장은 약 보합에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8강전 대결 시작을 해볼게요. 오병기님의 오늘 추천주 두산 인프라코어입니다. 중장비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저평가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고요. 김종구님의 추천주는 오늘 i3 시스템인데요. 국내에서 유일하게 적외선 영상 센서를 만들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이 두 종목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이 영상 센서라고 하는 게 이제 영상 센서를 통해서 뭘 하느냐 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반도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정밀 기계나 또 이 고급 기기들에 대해서 검사 장비를 이제 만드는 i3 시스템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5G 시장뿐만 아니라 앞으로 핵심적인 어떤 공정 내지는 미세 공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강력한 어떤 힘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는 게 i3 시스템이니까 결국 이 삼성전자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뿌리를 깊게 내리고 더 멀리 펴는 그 과정 속에서 수혜를 입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두 종목 승자는 i3 시스템이고요. 지금 뭐 실적이 좋다고 인프라코어 얘기하시는데 지금 이 군대 간 지 오래돼요. 이 두산 인프라코어가 군대 간 건요. 오래됐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 중국 관련주로 과거에 올라왔다가 완전히 이 종목은 그쪽 산업에서 중국이 성장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을 대체하면서 이 3만 원에서 군대 가기 시작해서 이게 2008년이거든요. 지금 2019년, 11년째 지금 열심히 군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고생스럽죠. 근데 이 종목이 뭐 실적이 좋아져 봤자이고요. 업황 자체가 과거 같은 중국의 고성장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볼 때 뭐 제한적인 그런 흐름을 보이니까 이제 군대 간 종목 안 하죠. 그러니까 i3 시스템 트렌드도 맞고 이제 턴어라운드에 성공한 이런 자리이기 때문에 두 종목의 승자는 i3 시스템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종목의 승자 i3 시스템이었습니다. 자, 다음 대결은요. 오하임님이 오늘 아바텍을 추천주로 주셨습니다. 자사주를 공개 매수하면 저 주주 가치를 제고한다라는 방침이 있는 아바텍이고요. 조영은님은 GS 리테일을 꼽아주셨습니다. 이제 최저임금이 확정이 됐죠. 이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라는 그런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바텍과 GS 리테일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뭐 아바텍은 계속해서 실적이 좋고요. 말씀드린 부품이나 소재 쪽과 관련된 삼성전자의 향후의 투자가 지금 일단은 그 10년 후의 비전을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 아주 집중해서 맞췄었는데 일단 결국 그 삼성전자가 본인의 힘만으로 어렵다라는 것을 이제 발견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소위 비메모리 반도체에도 투자를 하지만 반도체 전반에 걸친 하부 구조, 예를 들면 소재나 부품, 또 이 장비 이런 부분에 대한 중소기업과의 협업을 포함한 투자에 나설 것으로 또 M&A나 뭐 이런 방법을 통해서 나설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핵심 기술을 갖고 실적이 좋은 아바텍은 계속해서 그 소위 그 빅 트렌드 속에서의 중심 종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종목
과 반대로 이제 GS 리테일은 최근 뭐 우리나라 그 내수 경기 별로 안 좋고요. 최저임금 상승률을 제한을 했지만 조금 지금 뭐 이걸로 해서 어떤 효과를 본다든지 이렇게 기대하기는 어려워서 두 종목 승자는 아바텍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종목의 승자 아바텍으로 골라주셨습니다. 자, 다음 대결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윤여민 팀장이 정유주 SOE를 오늘의 추천주로 꼽아주셨습니다. 하반기에 실적이 좀 턴어라운드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곽영원 부장의 추천주는 S&T 모티브입니다. 전기차 대표주로 레벨업 구간이다라는 분석입니다. SOE과 S&T 모티브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뭐 지금의 트렌드 상황으로는 당연히 S&T 모티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게 전기차용 그 모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전기차는 이제 엔진으로 가는 게 아니라 모터로 가기 때문에 그 핵심적인 모터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꾸준히 뭐 이런 쪽에 성장성을 부각되리라 이렇게 보여지고요. 더군다나 이 종목의 경우에는 전기차와 관련해서 이제 사실은 우리나라가 시작이 됐을 때 2014년 여기 테슬라의 전기차가 나왔을 때 1차 상승을 보인 끝에 그 다음에 조정을 깊게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현대차, 기아차의 전반적인 실적 둔화에 따라서 밀렸는데요. 이제 다시 현대차, 기아차가 자리를 잡게 되면 박스권 하단을 쳤다 보고 다시 상승을 위한 그런 흐름으로 전개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최근에 뭐 기관 매수 계속 유입이 되고 있고요. 아마도 이 자동차 부품주에서는 뭐 이 종목은 대유 AP와 함께 1등 종목성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종목을 두 종목 승자로 꼽아드리고 뭐 SOE 실적 좋아봤자 그냥 짧게 역배열에 지금 들어가 있는 종목이고요. 군대 간 종목은 안 본다라는 말씀드렸죠. 그냥 반등 이후에 꽤 많이 올랐어요. 또 올라오다 또 얻어맞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여기 벗어나기 전까지 어렵다고 봐서 S&T 모티브를 승자로 꼽아드리겠습니다. 네. 정유주한테 공통적인 사항입니까? 네, 일단 뭐 대체적으로 이런 모습이고 또 지금 이 정유나 화학 쪽과 관련해서는 네. 자꾸 뭐 많이는 안 빠지지만은 지금 경기 흐름하고 상당히 관련을 갖고 있고 또 중국의 그 경제 성장률이 향후에도 계속 조정의 성장률이 크게 가지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성장률이 제한적이라는 관점에서 화학이나 또 정유나 이런 소재 관련 산업들은 크게 기대할 바가 없다. 박스권 등락 정도로 보시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종목의 승자 S&T 모티브로 정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대결입니다. DMS 오늘 정원정 과장이 꼽아주신 추천주인데요. 디스플레이 패널 생산 장비 제조 판매 업체입니다. 그리고 J콘텐트리 나왔습니다. 이제 콘텐츠주가 다시 한번 좀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인지 오늘 뭐 스튜디오 드래곤도 살짝 장 초반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DMS와 J콘텐트리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두 쪽 모두 지금 중국과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근데 네. 이 중국의 한류 소비와 관련해서 여러분들 주목해야 되는 것은 지금 홍콩의 시위가 많이 되는데 이 한류 상품을 이제 우선적으로 사기 시작한 데가 홍콩 시장인데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중국으로 들어가면서 중국 분들이 이제 우리 컨텐츠들 많이 사왔습니다. 근데 이 엔터주들도 결국은 말씀드린 대로 소비재이고 중국의 소비 성향 내지는 소비 여력이 크게 늘어나면 성장을 하지만 지금 언제부터인가 사드 보복 이후부터는 중국의 한국 콘텐츠에 대한 생산, 한류에 대한 소비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트렌드가 변하지 않는다면 제 콘텐츠들도 결국 큰 폭의 어떤 상승을 보이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런 면에서 이것도 중국 관련주죠. 여기 군대가 있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DMS라고 하는 종목,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군대 가서 사이클에 따라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반전 시도는 하는데 물론 중국의 투자가 늘어나면서 여기 수주가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빠지지는 않고 반등 시도를 하지만 빅 트렌드를 턴을 해서 끌고 가기엔 좀 제한이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역시 아직은 뭐 바닥권이긴 하지만 아주 큰 추세를 보기보다는 박스권 상단에서 매도하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판단할 때는 뭐 그나마 여기 발주가 나오고 있는 DMS를 두 종목의 승자로 꼽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DMS가 두 종목의 승자가 되면서 8강전에서 4강 진출 마지막 종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4강 대결을 치를 네 종목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승자는 i3 시스템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 아바텍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S&T 모티브와 DMS까지 올라가면서 4강을 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3 시스템과 아바텍의 대결이네요. 누가 이길까요? 네, 일단 이 i3 시스템도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리고
아바텍도 역시 저는 계속 좋은 모습인데 문제는 이제 강도예요. 네. 상승하는 강도와 그다음에 실적 개선의 그 강도인데 그 두 가지 모두를 봤을 때 뭐 부품 소재 쪽에서 모두 두 종목 다 해당이 되지만 단기적으로 이제 아바텍 오르다가 얻어맞은 것은 이제 좀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인 것이고 재료 노출로 인해 조정인데 어쨌든 뭐 자기 갈 길 갈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두 종목의 승자는 아바텍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종목의 승자 아바텍으로 꼽아주셨습니다. 다음 대결 바로 볼게요. S&T 모티브랑 DMS 중에는 지금 어떤 게 더 자리가 좋은가요? 네, 일단 DMS는 역배열에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뭐 올라올 수 없는 것은 아니나 네. 어쨌든 중국 관련이고요. 중국의 성장률이나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저희가 기술주 중에 특히 중국과 관련을 맺고 있는 섹터들은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별다른 강력한 모멘텀 만들기 어렵습니다. 미중 기술 전쟁은요, 지금 뭐 그냥 대충 끝나지 않습니다. 과거 일본의 사례에 의하면 한 20년 가니까 중국에 너무 많은 비중을 갖고 있는 기술주들, 또 중국의 소비에 또 많이 의존하고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상당히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큰 모멘텀을 갖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두 종목 승자는 S&T 모티브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종목의 승자 S&T 모티브, DMS는 지금 역배열 구간이다라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승에 진출하는 두 종목은요, 오늘 아바텍과 S&T 모티브로 정해졌습니다. 아바텍과 S&T 모티브 자세하게 좀 분석을 해볼게요. 네, 뭐 일단 그 두 종목 모두 뭐 나쁘지 않습니다. 네. 나쁘지 않은데 이제 그 제가 이 아바텍과 모티브는 뭐냐, S&T 모티브는 혼자 가거든요. 친구가 없네요. 친구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물론 뭐 나쁘지 않습니다. 이 연기금도 굉장히 좋아하고 이 고점 많이 물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회사가 좋으니까 연기금을 샀겠죠. 네, 그러나 어쨌든 친구 없는 S&T 모티브와 아바텍은 동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반도체의 소재와 비메모리 관련 종목들, 또 그다음에 부품, 장비 이런 걸 만드는 종목들은 트렌드를 이루면서 앞으로 삼성전자가 지금 비메모리에 대한 그 비전만 밝혔습니다만 조만간에 아마 삼성전자는 이 반도체 부품과 소재와 관련된 그런 그 장기 성장 전략을 내놓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가 나오게 되면 이 반도체 소재와 부품과 관련된 또 장비와 관련된 그런 삼성전자의 비전 제시와 함께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시장에 포커싱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이제 비메모리 관련 종목들에 가다 보니까 비메모리 관련 종목이 몇 종목 없어요. 한 5개 종목 정도 이외에는 매매할 만한 종목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소재 부품 쪽에 있는 종목들이 좋은 종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이 어쨌든 지금 생각하면서 이게 그 예를 들면 하이닉스 계열이라고 지원을 안 하거나 이랬던 적도 있거든요. 물론 경쟁사의 모든 기술을 노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겠지만은 중요한 건 그래도 일본 업체하고 그쵸. 거래하는 거는 100배 나은 거거든요. 네. 자, 일본 업체의 그 우리 사장님 포함한 많은 분들은 제페니스고요. 네. 하이닉스에 물량을 공급하는 분들은 코리안이거든요. 그러면 누구랑 거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해답이 분명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오늘 두 종목의 승자는 아바텍으로 하고 오늘의 우승 종목은 아바텍입니다. 네, 오늘의 우승 종목 아바텍으로 정해주셨습니다. 같이 가는 친구들이 그래도 더 있는 아바텍이 오늘의 우승이 되었네요. 가격 전략 한번 세워볼까요? 네, 이 종목은 뭐 지금 현재가 8,360원 전후 매수 좋고요. 오늘 장 초반에 슬쩍 밀리는 자리가 아랫골이 딱 터치하는 지선을 줬습니다. 이 종목은 지금 여기를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흔들어대지만 나중에 이 고점 9,000원 넘어가게 되면 이제 추세적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관점에서 아바텍을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치는 대략 그 12,000원 정도, 손절가는 7,500원 정도로 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장에서 이미 우리 지수는 저점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끌고 갈 2년 정도의 상승을 끌고 가고 주도할 핵심 로직은 결국은 반도체, AI 전쟁에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의 역할을 같이 하고 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앞으로 비전을 제시하는 그 틈틈이에 해당 수혜주들이 정책 수혜주이기도 하면서 앞으로 이 시장을 끌고 갈 것이기 때문에 아바텍과 같은 동료의 종목들, 뭐 동진세미캠도 마찬가지고요. 동료의 종목들 많이들 꼭 관심을 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많이 변하면서 과거에는 뭐 그런 대로 괜찮았던 산업인 뭐 꿀뚝주들 못 갑니다. 이 장은.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첨단 기술, 특히 미중 무역 전쟁에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우리나라 핵심 산업들 이런
관련된 종목들에서 큰 수익이 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아바텍 이 비슷한 종류의 종목들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아바텍 목표가 12,000원으로 정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우승 종목 아바텍이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매니저님 오늘 무료 방송 있으시죠? 네, 오늘 무료 방송 오후 4시에 무료 방송을 하고요. 지금 이제 주도주 확연히 늘어났고요. 지수 저점도 확정이 됐습니다. 이어지는 미국의 금리 인하. 하지만 앞으로도 수년간 또는 10년 이상 기술 전쟁은 계속됩니다. 이제 편가르기 하고 싸우고 있는데요. 우리와 지금 미국은 동맹 관계로 분명합니다만은 지금 일본이 적인지 아군인지 상당히 애매한데 점점 적에 가까워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쟁을 하게 되면 승자와 패자가 나눠지게 돼 있는데 저희는 이제 승자의 편에 서기를 바라고 관련해서 우리나라 산업이 크게 변화를 하게 될 겁니다. 특히 AI 전쟁이 벌어진 이 모습에서 앞으로 세상은 결국 로봇과 또 이 반도체를 포함한 이 로봇이 주도하는 그런 세상이 될 겁니다. 거기서 주도주가 될 종목 수익 극대화 전략 그리고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뷰 그리고 이 수익 극대화 전략 말씀드리니까 오후 4시 문방에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매니저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